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의 박선미입니다. 예, 저희 재단에서는 최근에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 조사이고요. 제목에서 보듯이 이거는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과의 어떤 디지털 격차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결과가 어제 사실 외부로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좀 주목을 해주시고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기회가 좀 맞아떨어지게 학술대 발표에도 이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요. 좀 더 시의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디지털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과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도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서울시정에 이러한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하고 그런 행정과 대시민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을 좀 리딩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있는 한편에 이런 디지털 전환에서 조금 소외되고 그런 전환의 그런 기회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지는 소외 계층에 대한 사업들도 저희 재단에서 중요한 한 가지 꼭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디지털 포용 사업이고요. 이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뭐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 전역 한 140여 곳에서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이런 생활시설에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업들은 재단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서울시의 디지털 그런 포용 정책에 발맞추어서 저희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시니어 강사가 고령층에게 직접 1대1로 교육을 진행하는 어디나 지원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로봇 기술의 교육 콘텐츠를 좀 탑재를 해서 어르신이라든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이 직접 디지털 기기라든지 서비스를 접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인터페이스를 좀 개선하는 측면의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뭐 디지털 접근성 표준과 가이드를 만들고 이러한 가이드를 직접 모바일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키오스크에 적용하는 그런 시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이제 과제를 좀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로나 위기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 격차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었으나 이런 디지털 전환이 좀 급격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계층이 좀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좀 더 사회 이슈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한편 이제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디지털 어떤 이용 능력이 있고 그것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를 부각하는 측면이 좀 많이 좀 이슈가 된 측면이 격차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는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디지털 포용이라는 그 화두가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해외 정책 자료들을 좀 리뷰한 결과 뭐 디지털 역량, 뭐 디지털 리터러시, 나아가서는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 같은 개념들도 뭐 지속적으로 조금 연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이런 배경에 좀 발맞추어서 우리의 정책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자료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 그거는 이제 국가 단위 조사로 전국 단위 어떤 지표들은 나오지만
17개 시도 단위의 그런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표본수의 한계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고령층이 좀 격차가 좀 심하게 나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수준의 이제 경향성을 읽는 자료들은 좀 볼 수는 있었는데 실제 그렇다면은 고령층 내에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연령별로 지역별로 어떤 격차 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인가를 봤을 때는 저희가 실제로 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그렇다면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도 저희가 이제 서울시 단위로 한번 펼쳐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뭐 시민성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허위 정보를 판별하고 디지털 기술을 좀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도 디지털 역량으로 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실제 서울 시민의 수준은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령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좀 대두된다고 그런 이슈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정의하고 이런 그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55세 이상에서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볼 수가 있는 건지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좀 요새 보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고령층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사실 고령층 내에서도 격차 실태는 좀 다른 식의 방향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사항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내에서의 격차 그리고 서울시라는 큰 대도시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뭐 디지털 포용 정책이 뭐 이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이렇게 하지만 역시나 서울시 수준에서 그리고 자치구 수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배경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더니 그 디지털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좀 개념화해서 실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하고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어떤 특정 항목들, 특정 지표들을 좀 만들어서 어떤 정책에 활용하는 측면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서 디지털 격차 대응의 초점을 단순히 어르신들한테 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런 물리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역량 실태를 좀 파악하면서 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조금 산출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령층 세부 특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고령층 표본을 좀 확대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55세 이상이 아니라 55세 이상, 그 다음에 뭐 65세 이상, 75세 이상의 일정 부분의 표본을 좀 강제 할당을 해서 세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본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앞서서 기초 연구를 재단 자체적으로 한 6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뭐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역량 모델의 초안을 도출을 하고 이런 역량 요소에 대해서 뭐 분류 체계를 만들고 구성 요소를 세팅한 후에 전문가 델파이를 거쳐서 그런 역량 구성 요소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검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각각의 역량 요소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측정 항목을 도출을 했고요. 그 측정 항목에 대해서 역시나 전문가 자문 또 이제 파일럿 조사를 진행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럿 조사를 통해서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문항을 좀 세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두 종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뭐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조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단에 그런 기초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11월부터 12월 사이 7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서울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55세 미만 인구를
2,500명, 그 55세 이상을 2,500명으로 강제 할당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조사도 많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는 조사의 특성상 100% 대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방문 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조사 수행을 리서치에서 대행을 하셨습니다. 예, 표본 추출 관련해서는 지역별 분석 수준을 좀 5대 권역으로 잡고 5대 권역별로 층화 확률 비례 추출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디지털 접근 부분,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는 부분, 디지털 이용이라든지 인식 부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제 정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디지털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네모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디지털 역량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정보를 좀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정보의 비판적 분석, 판별, 이해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라든지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측면의 요소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이용하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기기를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조작하는 능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에서 디지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 차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안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을 좀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그 역기능에 좀 대응하는 측면, 그러니까 사이버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나를 지키면서 디지털 기술을 좀 안전하게 활용하는 능력으로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태도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자기 효능감 부분, 디지털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나의 그런 차원으로 두고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이외에 디지털 소통이라든지 참여하는 부분은 타인과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빈도,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거나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그리고 요즘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키오스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는 행태를 측정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키오스크에 대한 이용 경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용 빈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앞선 항목들이 한 14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주요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의도했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디지털 역량을 4개 영역, 8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을 하였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4점 척도로 측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도를 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척도 항목은 100점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각각 영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하나의 방법은 이상적인 수치를 좀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목표라든지 정책 수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못 미치면은 낮은 거고, 이런 식의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사실 어느 정도 그 자료가 좀 쌓이면서 그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이상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지만 좀 가능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전체 그런 평균을 좀 딱 산출을 해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과연 이 전체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가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 그 격차 실태 조사가 후자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실태조사,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경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 진행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시계열이 좀 유지가 되면서 그 비교가 가능한데 저희는 올해 처음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방법론을 따르면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고령층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인 4개의 영역에 대해서 디지털 안전이라든지 디지털 정보 이해 부분은 전체 시민들의 그런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역량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우리가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할 때 기술 이용을 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정보를 좀 이해하는 부분, 이런 측면의 교육, 그리고 사이버 위험에 대한 안전 대응 능력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고령층의 수준을 봤을 때 고령층이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비 고령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는 역시나 디지털 기술 이용 부분이 전체 시민 대비 67.2%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위 차원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항목들 결과를 좀 공유드리고 있어서 서울시의 디지털 교육 그리고 저희 재단의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자원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될지 교육 과정을 어느 곳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의미 있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기술 이용 측면에 대한 부분, 서비스에 대한 부분, 정보 이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공개가 됐지만 사실 이런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식의 그런 지표들을 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들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 결과 그 55세 미만에서는 94.1%가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45.8%만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비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층 내에서도 보시면은 65세 이상 74세에서는 29.4%, 75세 이상에서는 13.8%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미 있는 지표로 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이유 자체가 사용 방법을 모르고 어려워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런 건 필요 없어서가 그 다음으로 좀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거부감, 이런 순으로 좀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키오스크 활용 능력을 좀 측정하는 부분도 이번에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단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용 역량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 경험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령층은 전체 시민 대비 75.7% 수준으로 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디지털 기기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서울 시민들은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서울 시민 8.8%가 해결 못한 채로 그냥 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근데 이 8.8%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층은 거의 5명 중 1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둔다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하는 그 경우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지 이렇게 봤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동거 가족이라든지 친척, 그다음에 이제 기기 대리점 직원들이 의외로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개입이 필요할 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전화가 제일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지역 거점 운영,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호도도 연령별로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 거점이라든지 댁내 방문이라든지 이런 대내 서비스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통계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심층 분석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 내에서 어떤 격차 양상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 조사 결과를 좀 활용을 해서 디지털 교육 체계를 좀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들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좀 일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수요 발견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 부분으로 좀 일정 부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과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최초 조사이다 보니 앞으로 이제 특정 항목들에 대한 보완, 그리고 신규로 좀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검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 모델을 좀 고도화하는 방식들을 좀 검토해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료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정책 지표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조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공개를 되고 있고요. 이 조사 결과가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나아가 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실 때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